여 변호사님, 네. 이제 25일 날 11차 변론이 있고 최후 진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이후에 선고를 한 거 보면은 3월 중순에는 일단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두 달 내에 대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뭐 초중순쯤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장미 대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것은 인용이 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인용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런 관측들도 나와요. 우선 현재 8명의 지금 구도가 4대4로 딱 갈려졌다는 게 두 번의 이런 애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준석 방통위원장,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 변경. 그때도 딱딱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4대4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희망적인 관측이죠. 희망적인 관측들도 나오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위헌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5일 마지막 그 변론에 변수가 없을 것인가.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무기가 없겠나. 거기서 어떻게 현재 재판관들, 특히 보수 중도라고 하는 네 분의 재판관들의 마음을 완전히 설득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것. 그런 무슨 무기를 갖고 나와야 하는데, 그 얘기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는 그날 추가 변론을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 변론. 홍장원 메모,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좌관이든가 누구를 불렀었든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25일 날 정상적인 절차라면은 이제 국회 측에서 이 탄핵의 이유를 다시 한번 구두로 말로 설명을 쭉 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홍장원, 곽종근 그동안 국회 측의 증인들의 진술, 여기에 대해서 그게 허위라는 걸 주장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라고 그럽니다. 최후 진술. 네, 최후 진술을 하는데 저번에 뭐 그 춘천지검장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님 춘천지검장.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달변가고 이래서 어떤 그 말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긴 아주 장문의 최후 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게 정상적이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주심 재판관,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고, 그게 이제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2주 정도 후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하자면 지금 아까 그 국회 측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홍장원과 곽정근의 어떤 진술, 그다음 메모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작성했다는 보좌관 증언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시 한번 변론을 재개해서 한번 물어보자, 또 정영식 재판관이 판결을 쓰다가 이건 이 부분에서 막힌다, 그럼 직권으로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에 뭐 판사들 보면은 내일 선고한다는데 그 전날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직권으로 변론을 다시 시작하고 뭐 그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이게 펜이 술술술 나가면 괜찮은데 가끔 어떤 사건은 펜이 계속 막힙니다.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스스로 변론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 25일 날 결심이 되더라도 확실한 증거들, 지금 CCTV는 이미 공개했지 않습니까? 홍장원 씨의 행적에 관한 라든가, 그다음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결정적인 유리한 증거 이런 게 찾으면 그걸 가지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그 변론 재개 신청도 있지만 지금 오후 2시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각
각각 그 변호인단들한테 2시간씩 주었으면은 6시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최후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얘기가 많으면은 뭐 밤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하다가 이게 변경해야죠. 더 필요하니까 추후에 잡아서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또 문형배 소장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제한을 안 두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간 제한은 보통 사건도 안 둡니다, 잘. 네. 뭐 중원 부원 하는 거는 이제 재판장이 이제 제한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이 중요한 사건에서 피소추자가 자기 할 말을 쭉 다 하겠다는데 시간 제한 둘 수는 없죠. 예. 또 윤석열 대통령 말을 달변가니까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윤석열 보면 대통령은 9시간도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그다음 야당의 어떤 자기는 폐악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폐악질. 그다음 그 계엄의 어떤 진행 과정. 예. 그다음 어떤 이런 그다음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소회. 예. 대통령을 하면서 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어떤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그 피고인이나 피소추자가 하는 말은 보통 재판에서는 울림이 좀 적습니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치 재판이거든요. 예. 정치라는 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견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지. 정치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예. 계엄 선포가 잘했냐 못했냐에 대해서도 지금 계몽령인이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갖다가 설득력 있게 예. 4명의 특히 재판관 그 4명은 뭐 답정너라서 나머지 4명은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통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4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이 비상계엄을 왜 해고 이런 걸 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네. 이런 아마 그 최후 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 아닙니까? 이분이 20일 날 국민변호인단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 모임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이 충분히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믿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8명이니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지금 배제된 거라고 봐야겠죠. 오면 오히려 재판이 몇 달 또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은 뭐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을 거고 지금 보수 중도 이 4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말 맞다. 뭐 법리적인 거야 이제 그 변호인단들이 따질 문제고 앞서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4명의 재판관들을 감동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해도 되겠네 하는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다 한다면은 어떤 걸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장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감동 주는 지금 이번에 한동훈 대표하고 사실은 단판 지을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체포 뭐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판이 안 됐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도 지금 그 양형 자료입니다, 결국. 탄핵 그 위헌 위법 사실은 맞으니까 그 내라는 거기는 의문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위헌 위법 가지고 이걸 탄핵을 할 만할 것이냐. 우리가 범죄를 그 판단할 때 그 동기도 양형 사유지만 범죄 후에 합의를 했느냐. 그다음 자기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냐. 이것도 그리고 탄원서. 여기서 탄원서는 일반 지금 그 탄핵 반대에 나오는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탄원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재판 이후에 자기의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진짜 구국의 일념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나는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바로 나가기 위해서 이번 계엄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에서 기각이 되면은 내가 그 질서 있는 퇴진 예, 그런 이런 거 일정표를 제시하겠다. 근데 네. 다만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개헌 카드가 저는 가장 먹히지 그러니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외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곧 자기 손안에 손안에 들어왔기 들어와야 때문에 이 개헌하면은 예. 5년 동안 누릴 자리를 못 누리기 때문에 예. 반대죠. 예. 그래서 외에는 지금 여야의 원로들이 예. 다 개헌을 주장하고 우리가 육공화국입니까? 이제 7공화국이 돼야죠. 아, 그러니까 육공화국 예. 헌법에 어떤 이 약점을 대통령마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걸 갖다가 네. 많이 보고 그게 결국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국회에 권한이 우회 집중돼 독주, 있든지 우회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를 갖다가 견제할 방도가 그 법안 제2요구권밖에 없어요. 예. 국회의원이 어떤 잘못을 해도 이번에 뭐 탄핵을 26번인가요? 29번. 29번 해도 대통령이 할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하면 직무가 일단 정지돼 버리니까. 예. 그럼 국정이 이끌 수 없고 그다음 예산도 국회가 마음대로 삭감 다 해버릴 수 있고 이런 그 잘못된 그때는 대통령 힘이 너무 세니까 육공화국 헌법 만들 때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 국회의 권한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였는데 이게 민주화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약해지면서 국회 권한이 너무 강대해지는 바람에 결국 이번 사태도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 국회 해산하고 그다음 그 국회는 뭐 대통령을 탄핵하든지 뭐 어쩌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국회를 만들든지 그게 내각제라든가 아니면 4년 중임이라든가 국회 해산권이라든가 이런 개헌을 해야겠다 하고 그 개헌안이 통과되고 하면은 즉시 난 즉시 하야하겠다. 해야겠다. 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마치 탄핵 재판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무죄를 다투고 하는 게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기 위해서 2년 반 다 또 누리겠다. 그건 그게 아니다. 아니다. 아 그리고 나는 되는 즉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응하겠다. 나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까 그 저기 딱 탄핵 그 끝나고 나면은 오늘 최후 변론 끝나고 나면 국민들 앞에서도 대국민 약속하겠다.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이 지금 탄핵이라는 거 있죠. 이게 결국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인 8명이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들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오히려 국정이 안정되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국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요. 탄핵 기각되면 반대하는 쪽에서 찬성하는 쪽에서 난리 날 것이고 그다음 인용되면 이게 그 지금 뭐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난리 날 것이고 그럼 그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타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협안을 제시하면은 헌법재판관들도 4대4로 하든지 뭐 5대3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일단 살려놓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지킬 수는 그리고 없죠. 그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돼도 식물 대통령이 된다 했거든요. 식물 대통령이 될 바에는 나 그래도 어떤 공을 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식적으로 그래가 질서 있게 물러나겠다 하면은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마냥 그래도 당신은 탄핵돼야 돼. 이게 그 공론 분열을 막는 이번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 변호사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를 하고 정말 이 상태에서 다시 대선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는 뭐 남북이 아니라 남남으로 해방 후에 남노당 사건 이런 거 똑같이 되고요.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진영 갈등이 뭐 회복 불능 상태로 갈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런 식으로 재판이 임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탄핵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시간 제한도 없이 최후 진술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예. 만약에 복귀가 된다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당분간 이끌면서 개헌을 통해서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그 마무리를 짓고 언제까지 확실하게 네. 물러나겠다. 플랜을 딱 언제까지 타임 스케줄을 예, 딱 제시를. 개헌 언제까지 하고 예. 개헌안 통과되면은 즉시 예, 물러난다. 하야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비장의 무기를 갖고 나가면은 아마 4명의 이 재판관들은 마음이 상당히 기각적으로도 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그게 듭니다. 양형 사유입니다. 예, 양형. 예. 유언 대통령이- 유법한 것은 예. 맞는데 예. 그 정도가 뭐 그렇게 중하냐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을 만약에 인용을 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예. 그런 극단적인 분열, 갈등 양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국민들이. 예. 그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6대2를 하면 이거 큰일 난다. 8대0으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국민들의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예. 이 경우는 오히려 반쪽이 난다. 반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헌법재판관들도 문영배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우리법 연구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한 뭐 반감을 가질 마땅치 않은 수밖에 생각을 없네.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내부에서도 문영배 비토론도 나오고 또 이렇게 헌재가 마치 민주당의 무슨 하부기관처럼 이렇게 건의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뭐 재판연구관이라든가 헌법연구관들 이런 분들이 그럴 바에야 내가 꼭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적하자. 예. 큰 로펌으로 뭐 이렇게 집단 이적서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국회 폭주에서 헌법재판소 폭주로 바뀌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게 비장의 나올지. 무기를 들고 나올지 정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